1957년 소비에트 연방의 황량한 우주기지. 셋, 둘, 하나.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거대한 불꽃이 대지를 삼킵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굉음을 내며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향하죠. 인류가 만든 최초의 인공위성이 궤도에 오른 순간. 그러나 그 순간 미국인들은 희망보다 먼저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 우리의 머리 위로 언제든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 일명 스푸트니크 쇼크. 과학기술로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미국에게 엄청난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로 시작된 이 두려움은 이제 AI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 미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 지난 한 달간 딥시크가 미증시에 던진 충격은 단지 시작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시진핑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년간 자취를 감췄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은행은 전당포 수준이다. 2020년 한 남자가 중국 지도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날립니다. 그의 이름은 마윈. 알리바바와 엔투그룹을 통해 중국의 IT와 AI 산업을 이끈 혁신가.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가속화한 인물. 중국인 최초 포브스 표지 모델. 그는 중국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인공지능 시장의 발전과 중국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사랑이 커질수록 시진핑에게 마윈의 존재는 눈엣 가시가 됩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엔트그룹의 상장은 취소되었으며 알리바바는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윈은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됐습니다. 마윈은 태국의 한 리조트에서 목격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으로 망명을 준비 중이라는 미확인 정보도 흘러나왔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제 그가 다시 중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중국 정부 공식 석상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윈이 부재했던 지난 4년 동안 중국 경제는 둔화조짐을 보였습니다. 장기 독재 명분으로 경제 부양을 내세웠던 시진핑은 돌파구가 필요했겠죠. 2025년 1월 딥시크가 등장했습니다. 같은 시기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했죠. 절묘하게 잃지 않은 타이밍. 미국 랜드 연구소의 레나트 하임 연구원은 딥시크가 출시된 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맞물린 점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딥시크가 발표된 다음 날 올트먼과 손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제는 AI 전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패권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딥시크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강력한 패가 쥐어졌습니다. 딥시크급 AI를 3개 이상 개발하겠다. 시진핑은 새로운 AI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삼중나선 계획. 중국에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술 패권의 문제. 2025년 2월 베이징의 한 심포지엄. 수많은 기업인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시진핑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마윈이 있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중산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변한 듯한 그의 태도에는 이런 공산당의 사상교육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요? 시진핑으로선 한때 자국 내 AI 금자탑을 쌓고 앞으로도 일할 날이 많은 젊고 말 잘 듣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패권 전쟁의 무대는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기술 전쟁은 단순한 경쟁을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맞추고 있는 퍼즐, 다시 돌아온 마윈. 과연 이 조각들은 중국의 승리를 이끌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인가? 딥시크가 미증시해준 그 충격 그 이상의 무언가를 터뜨리게 될 것인가? 2025년 인공지능이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